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더 중요한 게 퇴직연금제도예요. 네, 처음 생겼을 땐 저도 잘 몰라서 은행에 가서 물어도 보고 그런데 은행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디다 물어봤죠? 근로복지공단? 거기다가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쭉 해주고 저희 학원도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퇴직금 시스템을 연금으로 다 바꿔서 납부를 다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맞나요? 네. 첫 번째는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기여형. 얘를 우리는 DC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확정기여형하고 확정급여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해야 돼요? 얘는 DB형이라 그래요. DB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DC형, DB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DB형으로 가시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DB형이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주가 입장이 됐을 때는 DC형이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를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처음서부터 이거를 다 오픈을 하고 설명을 잘 해주면 그냥 어차피 한 가지 방법만 생기면 끝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매월 연금이니까 우리는 매월 납부를 하죠. 매월 납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납부를 했을 때 납부 시에 납부를 하면 회사 입장에선 돈이 나가죠. 맞나요? 회사 입장에선 돈이 나가고 차변에 우리는 얘를 뭐라 해요? 퇴직급여라 그래요. 퇴직급여. 그러니까 매월 납부한 돈이 퇴직금 지급하는 거예요.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매월 돈을 다 넣어줬죠? 퇴사할 때는 회계 처리할게. 없어요. 매월 본인 이름의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돈을 다 넣어줬으니까 퇴사할 때는 그냥 예 안녕히 가세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에서 알아서 본인 연금계좌로 다 인계가 다 돼요. 그러면 매월 퇴직금을 다 줬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따로 하실 것도 없으세요. 결산일날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월 돈을 다 줬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소유다. 누구 소유다? 근로자 소유예요. 통장이. 그러니까 근로자 소유 통장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한테 계속 매월 퇴직금을 지급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매월 납입을 하면 매월 납부를 하게 되면 급여형은 회사 소유예요. 완전 회사 거다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각 직원별로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는 회사 명의니까 얘를 근로자 명의로 바꿔줘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매월 납부를 하게 되면 차변개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요.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회사는 비용 처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매월 돈을 내놓고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원칙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개정 과목의 분류가 어디로 가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충당부채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충당부채가 아무리 이 충당부채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운용자산이 그만큼이 있으면 부채가 없는 것과 같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충당부채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비용 처리를 한 게 없죠. 비용 처리를 한 게 없으니까 우리 회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결산일날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 있겠죠. 그렇죠?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일날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요. 대변에 이것만큼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매년 1년 내내 납부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1년 내내 납부하고 충당부채 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퇴사를 했어요. 직원이. 퇴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갈 일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연금계좌에다가 돈 다 넣어놨으니까. 대신에 연금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차변에 뭐가 없어져요?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어져요. 충당부채가 없어지고 대변에 가서 뭐가 없어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연금계좌에 있던 돈으로 지급을 할 거니까. 연금계좌에다가 매월 돈을 넣어놨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회사가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추가로. 자,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여형은 매월 급여액에 비례해서 연금을 납부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 매월 급여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100만 원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계좌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1년 동안 넣게 되면 120만 원의 연금을 납입을 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매월 10% 납입한다 그러면 20만 원씩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40만 원을 납부를 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 직원의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360만 원만큼의 연금을 납부를 했겠죠. 자, 이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죠.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요? 최종 3개월치의 급여의 평균치를 근속 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죠. 맞나요? 다시 바꾸면 300만 원으로 전체 연수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연금 처음 넣었을 때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넣고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퇴사할 때 보니까 이제 내 월급이 3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300만 원에 대한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모두 다 360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 모자라는 돈이 생기죠. 여기도 모자라는 돈이 생기죠. 회사가 이거 다 충당해서 지급해줘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기여형은 매월 자기 월급에 대해서 돈 받은 걸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라는 게 없어요. 정산 의무가 없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나중에 정산 의무가 생긴 거예요. 정산 의무가 생겼다는 얘기는 마지막 최종월에 3개월치 평균치 월급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했다. 그럼 3년치를 퇴직금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년치 다시 계산한 것에 앞에 연금 납입한 게 모자라죠. 급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걸 나머지를 다 채워서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장기간 근무하면 누가 유리해요? 급여형이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